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특수 가연물을 봅시다. 좀 이게 쉬워요. 특수 가연물이. 좀 쉬운 걸 먼저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쉬운 거를. 자, 특수 가연물에서 보면 별표 2에 보면 아마 별표 시행령 별표 2가 특수 가연물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박스가 나오겠죠. 특수 가연물은 이 안에 정도 들어가는 거 정도가 될 거예요. 이 박스를 이렇게 쳐놓는 거는요.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어제도 화재경계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를 처음 쳐놓을 때는 이렇게 컸었죠. 그렇죠? 오늘 박스 칠 때는 어땠어요? 작았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볼 때는 이거를 다 채우는 게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좀 익숙해지면 저렇게 어때요? 학습해야 될 것이 이제 작아집니다. 어떤 것만 기억하면 돼요. 시궁창 목의 썩소사, 그죠?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들어갈 것들이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생소한 것도 있고 또 숫자도 나옵니다. 여하튼 이 시행령 별표에서 나오는 이거가 수량 이상이 되면 특수가연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다? 이러한 것들을 잘 저장하고 취급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한번 불이 붙으면 잘 붙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품명이라든지 최대 수량이라든지 화기 취급의 금지 표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라는 거야. 품명별로 품명이 무엇이냐, 최대 수량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적으라는 겁니다. 우리 책에 있어요. 처음에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저장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본은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면적. 어떻게 50제곱미터 이하로 쌓으래요. 일반적인 것은 이제 면적이야. 높이는 10m 이하로 쌓으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품명별로 싼 것을 어떻게 1m 이상 띄우래요. 숫자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기본은 50제곱미터 이하, 높이는 10m, 품명별로 쌓으래요. 또 띄우는 거리는 A와 B가 있으면 1m 이상을 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요, 석탄, 목탄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의 지정 수량은요, 지정 수량이 아니라 수량이 얼마 이상? 1만 킬로그램 있으면 이거를 무엇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특수 가연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특수 가연물로 보면 여기에 있는 저장과 취급 기준에 따라야 돼요. 근데 그 기본 원칙은 50인데 요놈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요놈은 우리가 주로 무엇으로 많이 사용하냐면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해요. 발전용. 그죠?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취급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아주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왔다가 바로 소진돼서 나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 소방기본법상의 이러한 기준을 따르지 않아요. 물론 다른 법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따르는 기준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소방기본법상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 기준을. 이해가죠? 두 번째, 그러면 발전용이 아닌 경우에 석탄, 목탄류를 쌓는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 소방기본법상의 이 저장 취급 기준을 따른다고요. 이해가요? 이 기준에 따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것은 50이었는데 요 면적만 얼마가 돼요?
200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죠? 높이는요 10m.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완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큰 원칙인데 완화시켜줘요. 완화시켜주면 일반적인 것은 더 많이 쌓겠죠. 그 일반적인 게 더 많이 쌓는 것이 200까지는 가능합니다. 석탄, 목탄유도 더 많이 쌓아야 되겠죠. 그는 얼마까지는 가능하냐? 30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높이는 10m라고 그랬죠? 이 높이가 15m까지 가능합니다. 완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살주섭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책을 통해서 좀 보시면 돼요. 여하튼 이러한 저장과 취급 기준에 따르는 겁니다.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 책을 통해서 다시 보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예? 어느 거요? 면, 하, 류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나무 껍질, 대패, 밥, 볏짚, 류, 넝마, 종이, 부스러기, 사류, 가연성, 고체, 류, 가연성, 액체, 류, 나무, 부스러기, 합성, 수지류. 두 가지가 있어요. 발포시킨 거하고 발포시키지 않은 거. 그 밖에 것. 그죠? 그 밖에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뭐 빠진 거 있네? 그죠? 요겁니다. 자, 일단 석탄, 목탄유는 10,000kg라고 했는데 가장 많아요. 숫자도 보면. 10,000kg인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안 잃어버려요. 한 번만 딱 보면. 잘 보세요. 석탄, 목탄유는 그대로 쓰면 돼요. 1, 0, 쉼표 있죠? 하나, 둘, 셋. 오케이? 해결됐죠? 자, 나무 부스러기예요. 나무 부스러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장 좋아했던 그 계절이 가을이었어요. 가을. 제가 가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겨울을 더 좋아합니다. 여하튼 낙엽 밟는 소리는 언제 들을 수 있어요? 11월이요? 11월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죠? 낙엽, 나무 부스러기는 10월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참 특이해요. 이것은 어떻다? 킬로그램이 아니라 뭐다? 최적이 됩니다. 10세제곱이 됩니다. 다음 면하류, 면하류. 글자 두 자죠? 뭐가 돼요? 200kg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나무 껍질. 이건 얼마가 돼요? 300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글자 400kg이 됩니다. 대패밥은요? 글자 세자? 그렇게 안 해요. 나무 껍질 및 대패밥이 됩니다. 이제 벼, 넝, 사가 돼요. 우리 그 집사람 와이프가 그 텃밭 가꾸는 거에 요즘 한 3, 4년째 엄청 빠져 있어요. 와, 대단해요. 10평 하거든. 처음에는 3평 했었거든요. 10평 하는데 모종을 엄청 갖다가 사요. 근데 그 모종을 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10평 하는데 뭐 고추, 뭐 상추, 뭐 하여튼 고구마, 감자도 농사 짓는 분 계세요? 부모님이 농사 지셨던 분. 감자가 모종이 있는 거 아세요? 감자 모종도 있더라고요. 엄청. 감자. 뭐 하여튼 모종을 엄청나게 사갖고 그럼 누가 보면 한 100평 짓는 것 같더라고요. 와,
오늘 제가 어제도 한번 가려고 했는데 어제 못 갔어요. 한번. 비가 와가지고 내일은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내일 한번 딱 가서 상추 떠가지고 한번 삼겹살에 어떻게 소주 한잔 마시든지 한번 같이 놀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벼농사를 짓는 사람을 우리는 천사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면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가서 그런 걸 하는 걸 보면 천사란 말이 안 나오네요. 그죠?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천사가 됩니다. 그죠? 1000kg. 오케이? 기억하세요. 자, 가연성 고체류. 가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치면 되냐면 여기다 치면 돼요. 가연성. 글자가 세 자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000kg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가연성 고체류예요. 가연성 고체류. 류자를 좀 붙여주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유언문에서 보면 가연성 고체가 있죠.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가연성 고체류가 됩니다. 가연성 액체류예요. 액체는 여기다 쓰면 돼요. 액체류.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물 1세제곱미터면 몇 킬로 정도 돼요? 물 1세제곱 1000kg 아니에요? 1000kg.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3000kg와 좀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액체 스타카토 2개가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겠어요? 2 세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자, 발포인데 발포 같은 경우는 합성수질에 보면 뭐 스티로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무게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부피가 좀 많이 나가죠. 가볍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겠어요? 체적으로. 글자 두자 얼마? 그죠? 그 밖의 것은 그냥 3000이 됩니다. 얼마? 3000kg. 간부시험에서도 최근 3, 4년 안에 한 번 나왔었고요. 우리 공채에서도 한 번 나왔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한 번 나오지 않았었나? 아마 우리 책 기출문제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친숙해지면 바로 이것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것을 또 어떻게 해놨어요? 정의를 해놨어요. 무엇이 볏짚이고 넉마고 종이부스러기인지에 대해서 그 시행령 별표 2의 하단에 보면 항상 비고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비고. 여러분들이 그 습관이 어떤 별표라든지 무슨 내용을 봤을 때 그 별도로 만들어 놓은 표에 그 하단에 있는 비고는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난이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 번에 다 가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 비고와 관련된 부분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 이 부분은 뭐 심화라든지 나중에 빈칸 넣기라든지 문제풀이 과정에서 좀 이제 살을 보태면서 가는 겁니다. 여하튼 거기서의 키워드는 이것만 좀 기억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무엇이 아니어야 되냐면요. 불연성과 무엇이 아니다? 난연성이 아닌 것입니다. 요것만 좀 기억해도 됩니다. 면화류, 나무껍질, 대패바 뭐 이런 것들에서 보면 불연성과 난연성이 아닌 것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